매년 검진 받으러 병원 가시죠? 그 검진이 오히려 당신을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70대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이 그 연세라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피를 뽑고 소변을 받고 기계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끌려다니죠. 그러고 나서 두세 주를 기다립니다. 결과지를 받아드는 그 순간 혹시 빨간 글씨가 있진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검진을 열심히 받으신 덕분에 건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걱정이 늘고 먹는 약이 많아지고 병원 가는 날이 더 잦아졌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의료기술은 위대합니다. 예방의학은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40대에게 좋은 검사가 75세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쁜 진료실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나은 검사들, 그리고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화를 고쳐야 할 문제로 봅니다. 흰머리가 나면 염색을 하고 주름이 생기면 시술을 받고 몸의 숫자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약을 먹습니다. 마치 신차 기준으로 20년 된 차를 계속 수리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80년을 살아온 몸은 신차가 아닙니다. 수많은 풍파를 견뎌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척추가 조금 굽고 혈압이 조금 높고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진 것, 이것들은 병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100년 된 고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틈이 조금 벌어지고 마루가 약간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둥을 뽑아내고 콘크리트로 다시 붙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100년의 집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공사 도중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고치려는 욕심이 오히려 지금 잘 살고 있는 몸에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검사 자체의 위험성이 검사로 얻는 이익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이야기는 소변 검사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소변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변 검사 결과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열이 있으셨나요?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으셨나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셨나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세균이 나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노인의 방광에는 원래부터 세균이 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무증상 세균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의 방광은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환경이 바뀌고 거기에 적응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세균들은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광 안에서 제 역할을 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것을 동네 어귀를 지키는 터줏대감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어르신이 골목을 지키며 동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세균들도 방광의 환경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생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터줏대감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훨씬 더 강하고 나쁜 세균이 들어옵니다. 바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내성균 슈퍼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 자체도 노인의 몸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드물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심장 이야기입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발견됐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심장이 문제라니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입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80년이면 무려 30억 번 이상 박동한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조금 느려지거나 박동의 리듬이 약간 달라진다면 그것이 과연 이상한 일일까요? 나이든 운동선수의 심장은 젊은 선수와 다릅니다. 오랜 세월 훈련된 심장은 박동수가 느리고 심전도 모양도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은 오히려 더 강하고 효율적인 심장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것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이상 소견을 보고 과도한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혈관을 검사하는 조영술이나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술에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몸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영제가 노인의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시술 이후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던 분이 검사 하나 받으러 갔다가 신장 기능을 잃는 일,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십니까?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드십니까?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 깨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다면 바로 시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쯤 멈추고 이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이 시술을 받으면 제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허리 통증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픈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몸을 지탱해온 척추가 조금씩 닳고 굳어지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많은 분들이 MRI를 찍고 거기서 디스크 돌출 또는 척추관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MRI를 찍으면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의 절반 이상에서 디스크 돌출이 발견됩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허리도 멀쩡하신데 MRI에서 디스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변화입니다. 척추의 디스크 돌출은 나이가 만들어낸 주름살과 같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그 주름을 모두 수술로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리가 마비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거나 보존적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도 전혀 호전이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MRI에 무언가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 마취 자체가 고령층에게는 적지 않은 위험입니다. 마취 이후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회복이 더디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입니다. 허리 통증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평지를 꾸준히 걷는 것이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허리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온열치료,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움직임으로 치료됩니다. MRI 사진 속 디스크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봐주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는 남성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 검사입니다. PSA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단백질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끝에 전립선암이 발견되면 수술을 권유받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랍니다. 어찌나 느리게 자라는지 70대에 발견된 전립선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자라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75세에 전립선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받으면 그 수술의 대가로 요실금과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은 어차피 앞으로 1520년 동안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을 찾지 않고 살았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암을 찾아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역설입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받은 검사가 오히려 삶의 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PSA 검사를 받기 전에 만약 암이 발견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40대, 50대에는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장암 예방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장 내시경은 긴 관을 장 안으로 밀어넣는 검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천공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에 천공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고 고령층에게 이 수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10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고 그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10년 전에 깨끗했다면 이후에 대장암이 생겨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립니다. 물론 혈변이 보이거나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받는 대장 내시경은 75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검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대상포진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통증은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합니다.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을 지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여 수개월에서 수년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고효능 대상포진 백신은 예방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2번 맞아야 하고 비용이 적지 않지만 대상포진이 주는 고통과 그 이후의 삶의 질, 저하를 생각하면 이 백신은 반드시 맞으셔야 할 투자입니다. MRI 한번 찍는 비용이면 이 백신을 맞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고통 없이 지켜줄 투자,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2번째는 단백질 식사입니다. 노년기 건강이 핵심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혼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니까 입맛도 없고 고기는 잘 안 먹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은 고령층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소고기 비싼 보약보다 매일 먹는 계란 2개가 여러분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비싼 검진비를 정육점과 두부 가게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3번째는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만약
딱 하나의 검사만 받으셔야 한다면 저는 이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배 안에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이 혈관이 터지면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몸 안에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시한폭탄을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 위에 초음파 기계를 대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방사선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검사 시간도 15분 남짓입니다. 그리고 일찍 발견하면 터지기 전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 어르신,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던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꼭 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 대신 이 하나의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의사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여전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더 능동적인 환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환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나 시술을 권유받으실 때 이 3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를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치료를 할 텐데요. 그 치료를 받으면 제가 실제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그 기간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보다 길지는 않나요? 세 번째 질문: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증상이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나요? 이 3 질문에 의사 선생님이 명확하게 답을 해주신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쳐야 할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의 세월을 오롯이 담은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그 주름들, 그 흔적들, 그 숫자들을 모두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는 긴 오후 대신 햇살이 따뜻한 공원을 걸으십시오. 검진비를 아껴 맛있는 것을 드시고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완벽한 건강관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셨다면 옆에 계신 부모님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세요. 그 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혹은 70대 지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불필요한 수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드시는 약 중에서 당장 끊어야 할 약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적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